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그룹 산울림의 등장은 내게 충격이었다. 냉장고에 절인 고등어가 들어있다는 식의 얘기도 훌륭한 노래 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산울림은 잘 보여줬다. 최근 박 대통령의 휴가지 기사는 내게 충격이었다. 원래 기사라는 건 뭔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을 때 내보내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모래밭에 글자를 쓰는 것도 어엿한 한 편의 기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언론들이 보여줬으니까. 모래밭에 쓴 글귀도 국정원 댓글 미안해 같은 의미 있는 내용이라면 모를까. 저도의 추억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쓴 게 왜 기사가 되는 걸까? 청와대는 경호 문제를 이유로 휴가 일정만 알렸는데 평소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직접 휴가지와 사진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는 설명도 어이가 없다. 무건수행 중인 대통령이 모래밭에 글씨 좀 썼다고 소통이라면 이전 대통령들은 소통을 넘어서 방언이 터진 거냐? 저도의 추억을 비중 있게 다룬 언론일수록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별 보도를 안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우리 언론이 기사 작성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가 보다. 소통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에게 시 한 편을 지어 바친다. 제목, 대통령과 고등어, 장르, 유신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었나 보다. 나도 내일 아침엔 끌려가서 맞을 수 있네. 이상은 기생충학자로 유명한 서민 교수의 글, 서민의 기생충 같은 이야기에 들어있는 대통령과 고등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전염병 권하는 사회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셔.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희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한민국 시각으로요 함께하는 방송은 바로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입니다. 손병희가 아니고 손병희입니다. 나란히 가지 않아도, 나란히 가지 않아도는 저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요. 제 노래 중에 유일하게 노래방에 들어가 있는 노래입니다. 며칠 전 노래방에서 제 노래가 들어있는 걸 보고 복잡한 생각이 들었었죠. 나란히 가지 않아도라는 노래는 2002년 월드컵 그리고 2002년 대선을 거치면서 느낀 감정을 실어서 만들었죠. 그리고 2003년에 2002년과 겨울을 지내면서 3년 지내면서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하고서 믹싱도 하고 마스터링도 하고, 앨범 믹싱과 마스터링. 이건 뭐냐면요, 뭔가 재료들을 다 모아왔다. 설계도 그리고 재료를 모아온 것이 예를 들면 곡을 모아온 것, 녹음을 한 것, 뭐 이런 것까지가 재료들을 모아왔다 그러면 믹싱은 바로 각각의 부품들을 조립을 하는 거죠. 조립식 주택에 비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부분들을 재료를 가지고 부품을 만든 것, 부분을 만든 것을 녹음을 한 거라고 치면요, 그걸 다듬어 갖고 집 모양을 만든 것을 믹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링은 때 빼고 광 내는 거죠. 뭐 그런 것까지 다 맞췄는데 마침 이라크 침공, 미국에 의한 이라크 침공이 터지는 바람에
마스터링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완벽하게 지은 집을 해체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부품을 끼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바꿔서 똑같은 반주에다 노래 하나를 더 녹음했어요. 그게 나란히 가지 않아도 2죠. 제가 집회장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바로 나란히 가지 않아도 2입니다. 2절에 그런 평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그런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재조립을 하고 때 빼고 광내고 했죠. 돈은 더 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음반이 잘 된 것도 아니지만 제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 나란히 가지 않아도 그 제목을 딴 것이 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오프닝으로 기생충 전문가 서민 교수님의 글을 읽었죠. 서민 교수님은 어렸을 때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또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고 별로 호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웃기는 연습을 많이 했대요. 어떻게 하면 애들을 웃기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머 감각을 키웠다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자기가 못생기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낄 정도로 그렇죠. 백범 김구 선생도 관상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 얼굴에 대해서 어느 하나 좋은 게 없으니까 낙담하던 차에 관상 좋은 게 마음 좋으니만 못한다라는 대목을 발견하고 무릎을 치고 자기 수양을 계속 하셨다고 했습니다. 서민 교수님도 그런 식이겠죠. 그죠? 예. 그리고 그냥 뭐 기생충학과 나와서 평범하게 생활인으로 잘 지내시다가 어느 순간 깨인 시민이 돼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 그 갈고 닦았던 유머 감각을 이렇게 발휘하고 계신 겁니다. 어머니와 고등어는 지금 들으셨다시피 산울림의 김창완 선생이 1980년대 중반쯤인가요? 발표했던 노래죠. 고등어도 가사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별 내용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는 어머니가 다듬어 놓고 주무시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런 고등어 요즘에 그렇죠. 그 일본 연근에서 잡힌 고등어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방사능 때문에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저희 집은 먹습니다. 그렇게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서 이렇게 구매한 노르웨이산 고등어 다듬어 갖고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진공 포장돼서 오죠. 노르웨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수산국입니다. 바이킹의 후예죠. 북유럽의 강자고요. 예로부터 포경업도 꽤 발달했었습니다만 이제는 국제적으로 포경을 금지하기 때문에 그쪽은 좀 미흡하고 하지만 아직 그 수산업은 그 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바이킹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죠. 10세기 전후반 중세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전 유럽을 휘젓고 다니던 용맹무쌍한 잔인한 약탈꾼들이었죠. 근데 원래 전사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원래는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북유럽이니까 어떻습니까? 식량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요. 약탈하는 겁니다. 약탈. 길고 빠른 배를 이용해서 전광석가처럼 바다는 물론이고 내륙 강까지 뭐 산을 넘어야 할 때는 맞습니다. 배째로 아예 그 통나무 굴려갖고 산을 넘기도 한 그런 기동성을 자랑하는 바이킹이 콜럼부스 이전에 이미 아메리카 대륙을 갔다 왔다는 사실은 지금 잘 알려져 있죠. 이제는 다만 콜럼부스에서 식민지 약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지 유럽인들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을 갔다 온 사람들은 바이킹입니다. 타고난 탐험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아이슬란드 있죠. 아이슬란드도 역시 바이킹이 처음으로 가서 정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바이킹의 후예들인 것이죠. 그 중에 한 나라인 노르웨이. 그 북유럽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평균 신장이 크다고 하죠. 남자들의 키가 180이 일단 넘어야지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나라. 웬만한 사람들은 190이 넘는 그런 나라. 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고등어
한번 저도 불러볼까요? 저 보니까 교수님께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그 가사를 다듬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줄 정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은 제가 의미로 붙이겠습니다. 나는 참 바보다. 각하만 봐도 쫄리는 걸. 뭐 이렇게 해볼까요? 한밤중에 잠이 안 와 인터넷을 열어다 보니 저도예간 대통령이 모래밭에 글씨를 쓰네. 저도의 추억이 대문짝만하게 보이네. 대통령은 유신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었나 보다. 나도 내일 아침엔 끌려가서 맞을 수 있네. 나는 참 바보다. 각하만 봐도 쫄리는걸. 한밤중에 잠이 안 와 인터넷을 열어다 보니 저도예간 대통령이 모래밭에 글씨를 쓰네. 저도의 추억이 대문짝만하게 보이네. 대통령은 유신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었나 보다. 나도 내일 아침엔 끌려가서 맞을 수 있네. 나는 참 바보다. 각하만 봐도 쫄리는걸. 나는 참 바보다. 각하만 봐도 쫄리는걸. 네. 이 말맛이 살아있는 그런 글씨, 이 개사곡이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쉽고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 쉬우면서도 어려운 건 뭐냐면은 말맛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 글자나 넣어서는 노래하는데 좀 문제가 있죠. 아마 서 교수님께서 이 노래를 당신이 직접 부르면서 다듬었으면 좀 더 매끄럽게 다듬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입니까? 그죠? 예. 장르, 자유시, 서정시, 칭송시. 칭송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용비어천가 같은 것이죠. 용비어천가, 해동육령이 나르샤. 해동육령은 바로 목조, 익조, 도조, 환조, 네, 이런 식으로 세종대왕 이전에 심지어 태조 이성계 이전에 그런 선조들까지 추서를 해서 왕의 고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죠. 용비어천가. 예. 그런 것이 칭송시에 해당합니다. 대통령과 고등어.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동료 주민 여러분. 자, 오늘도 4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좀 듣고 올까요? 뭐가 좋을까요? 예, 좀 신나는 곡으로 할까요? 다비치의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만나지 말자 내 말, 연락도 말라 내 말. 네, 브라이언 윌슨이죠? 브라이언 윌슨이 리더로 있었던 솔핀 사운드, 네, 솔핀 USA 들으셨습니다. 원래는 스윗 리틀 16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커버하면서 리메이크하면서 가사 바꾸고 그리고 리듬 바꾸고 그래서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그런 음악이었죠.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출석, 손샘이 나란히 가지 않아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는 김재정? 이재정이겠죠? 70.5. 네. 주 기자가 신청했던 너의 의미. 아니, 남의 프로그램에 와갖고는,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일단은, 올려놨어요. 올려놨고요.
주진우 기자 왔었죠. 사실은 녹음 방송으로 했었는데 지난주에 왔을 때 주 기자 노회찬 대표처럼 깜짝 출연을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제 프로그램에. 그런데 비밀리에 녹음을 하고 직전까지도 그 주 기자가 다녀갔다는 것을 비밀로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포기를 했죠. 네, 목소리가 쉰 채로 와서 좀 안쓰럽긴 했었습니다. 중국 노래 주학원의 친구 신청하신다고 코나님. 나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조상의 빛난 나를 오늘에 되살려 중국 노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웃기고 자빠진 거 아닙니까? 국민교육 현장. 아니 어머니가 아버지가 열심히 사랑해서 태어난 거지. 무슨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네? 태어나면서 민족중이라고 4글자 써놓으면서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은 울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민족중흥 외치면서 태어났다는 겁니까? 진짜 웃기고 자빠지고 있지 않아요? 네. 아주 일본식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제 얘기랄. 네. 그럼 병영국가. 에이씨. 비움의 미영님 반갑습니다. 플래시댄스, What a Feeling. 그렇죠. 지금으로 보면은 스트리트 댄스 영화는 별 다른 게 없다고. 뭐 그때는 이런 게 당혹스러운 어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당혹스러웠겠죠. 엘비스 프레슬리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미국의 기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 반발을 했다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음란하게 허리를 흔드는가. 노래도 그렇고. 그래서 TV에 나올 때는 허리 이상을 잡아줬대요. 허리 밑으로는 잡아주질 않았대요. 카메라가. 왜냐면요. 골반을 흔드는 게 너무 외설스럽다고. 그래서 별명도 엘비스, 더 펠비스. 네, P-E-L-V-I-S. 네, 이게 영어로 골반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골반의 엘비스란 이런 별명이었을 텐데. 뭐 그랬습니다. 그러나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 하위 문화로만 취급하고 저질로 취급했었던 흑인의 음악. 그러나 백인들이 즐기기에는 음악은 좋지만 좀 쑥스럽잖아요. 대놓고 즐기기엔. 그런데 미끈하게 생긴 백인 청년이 흑인 음악을 하니까 대놓고 좋아하게 된 겁니다. 예.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래서 흑인 음악을 도둑질했다는 얘기가 나온 건 바로 그 얘기죠. 나는 사업바다님, 고등어도 일본 영향으로 먹기가 힘들어지네요. 그러니까 노르웨이산 드시라니까요. 네. 의정부 시민단체 촛불 집회가 오늘 저녁 7시 회룡역에서 있군요.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규탄. 회룡역이면은 그래요. 도봉산역에서 멀지가 않죠. 그죠? 제가 1994년 1년간 살았던 데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 도봉역과 도봉산역 중간에 있는 한신 아파트. 거기 살았었죠. 왕사가지님, 창녕, 남지, 영산, 남지 부근에 계시는 조합원분 계시면 8월 9일 금요일 8시 번개 있습니다. 장소는 남지중학교 옆 농협 앞에 있는 비치 800 커피숍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면 전화 주세요. 사무국은 02-3144-7737 김재현 간사님 찾으면 전화번호 가르쳐주니까 많이 참석해주세요. 영산, 창녕, 남지, 영산. 그렇죠. 창녕이랑 영산, 남지 붙어있죠. 영산은 매년 3.1절 전후에서 영산 줄다리기 행사하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줄다리기라고 안 하고 줄땡기기라고 합니다. 줄땡기기. 한 해의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면서 하는 영산 줄땡기기는 애국가에 나오는 바로 그 장면. 예, 엄청난 크기와 굵기의 그런 거. 예. 저도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산 줄땡기기 하기 이전에 그 어린이들 또는 여성들을 위한 소규모 이런 행사도 있고 작은 차전 만들어서 차전놀이도 하고 애들끼리 이렇게 하기도 했었죠. 하여튼 온 동네가 한 4월 정도는 떠들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창녕읍 들어가기 전에 양파국수 공장이 있었는데 아직도 양파국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금요일날 번개 있다고 8시에. 네. 탁재웅 PD는
그날 하루 게스트였고요. 앞으로 시간 있을 때 수시로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은 김 작가, 음악평론가 김 작가가 오는 날입니다. 청주 동구님, 난독증, 지능에는 이상이 없지만 읽는 능력에 장애가 있어 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 그녀는 을 짧게 그년이라고 했는데 빨간당은 그냥 그년으로 해석하는 아주 훌륭한 당. 그렇죠. 대표적으로 요즘 인구에 회자될 수 있는 난독증 환자는 바로 남재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재준. NLN 그 회의록인가요? 뭐 그걸 보고서는 아무리 읽어봐도 NLN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없는데 자기는 포기하는 걸 읽었다고. 그런 난독증을 가지고 육군 대장식이나 했습니까? 네. 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NLL 포기한 대통령, 네, 정상회담 했는데 북한이 여태까지 귀찮아갖고 NLL 그걸 접수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서해 북방 그쪽 영토를. 네? 북한이 그렇게 게으른 나라예요? 이런 족 같은 새끼들아. 아유 씨. 제 방송에서는 정말 욕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저 사실 점잖은 사람입니다. 욕이 입에 배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너무 화가 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청주 동구님. 피구왕 달타냥. 피구왕 톤키도 아니고 삼총사의 달타냥도 아니고 뭡니까? 예. 쓰리 머스커티어스죠. 영어로 하면은. 예. 자, 새누리 40%, 박근혜 70%,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죠. 이것을 인정하고서 냉정하게 전략 전술을 짜고 가야 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지도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왜곡된 언론 환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TV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거고요. 까망루님, 다비치의 빠리빠리 들으셨죠? 40대 강민경 옆에 두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문광님, 천안에서 잘 듣고 있다고요. 예, 기생충 열전, 착한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있대요. 기생충. 근데 기생충이야말로 지 분수를 알고 있다고. 네, 그렇게 나쁜 놈들 아니라고. 이런 기생충 같은 놈아라는 것은 기생충을 욕보이는 행위라고 서민 교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갑작스런 동생의 장례를 치르고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김창완 씨가 한나라당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에 깊은 절망을 느끼셨다고요. 휘하님. 어떻겠습니까? 인정을 해야죠.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산울림이 매스컴의 각광을 받고 데뷔하고 황금시대를 보냈던 것은 바로 유신 때였고 전두환 때였습니다. 전성기를 보냈던 게. 예. 왜 원로 연기자들이 그럴까 저럴까라는 멀쩡해 보이는 이순재 이런 분들이 왜 그럴까. 이순재 씨가 데뷔해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 황금기를 구가했던 것은 바로 1960년대 70년대였습니다. 그때는 청춘 스타 비슷한 이미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TV 탤런트란 직업이 흔치 않았던 시절에 30대의 나이에 노회한 역 맡으면서 1973년도에 방송됐던 연화라고 하는 사극에서는 영의정의 역할을 맡으면서 중요한 역을 하기도 했었죠. 그때 연세는 30대였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황금기를 보냈던 이순재 씨. 김창완 씨도 마찬가지고요. 70년대, 80년대 전성기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어떡하겠습니까? 답답하지만 노랑님 재미나면서도 눈물이 나고요. 서핑 US에 들으셨습니다. 피구왕 달타냥님. 고등어도 좋아하고 이 노래도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대박이라고요. 테이블 야자님. 테이블 탁구도 아니고 대추야자도 아니고 테이블 야자. 네. 야자가 그 야간 자습의 자율학습의 그건 아니겠죠? 작곡과 편곡의 차이가 뭐냐고요?
대충은 알지만 가난한 가수나 기획사는 금액 때문에 유명한 편곡자를 못 구하는 건지 편곡자는 꼭 필요한가요? 편곡이 너무 지나치면 원곡이 변질 안 되는 건가요? 어떤 곡은 편곡자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던데 음악이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알려주세요. 그렇죠. 작사, 작곡, 편곡. 작사는 아시고 작곡도 뭔지 아시죠? 편곡은 그걸 다듬는 겁니다. 곡을 딱 쓴 다음에 악기는 어떻게 쓰고 전주는 어떻게 하고 간주는 어떻게 하고 후주는 넣을까 말까 몇 번 되돌이표는 있어야 될까 뭐 이거 여기서는 이 기타보다는 건반을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 이를 결정하는 게 편곡이거든요. 근데 각각 전공 분야에 있어서 작사, 작곡, 편곡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이 각각 있어요. 작사, 작곡, 편곡 모두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음악 활동을 오래 하다 보면 작사도 하게 되고 작곡도 하게 되고 편곡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돈이 없을 경우에는 혼자 다 할 수밖에 없죠. 바로 제 얘기입니다. 네. 편곡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편곡의 규제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 조동진 씨의 막내 동생인 조동익 씨가 대표적인 경우죠. 베이스 주자이면서 편곡자였던 그분이 이끌었었던 밴드는 1980년대 후반 90년대 이때는 거의 뭐 대중음악의 반을 했다. 편곡을. 당시에 그 영화 장르가 명결함이 나온 장르와 그렇지 않은 장르로 나눌 수 있다라고 우스갯소리하는 것처럼 편곡도 그랬거든요. 기타의 함춘호, 네, 드럼의 김영석, 베이스의 또 이 조동익, 건반에 뭐 더 클래식의 박용준 씨, 뭐 이런 4명만 있으면 천하무적이었던 콤비들이었죠. 물론 한 명이 다 편곡을 하는 게 아니고 이 4명이 모이면 각자 이렇게 연주하고 그러면서 합주를 하면서 편곡의 그런 감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도한 편곡은 음악을 망친다 그러는데 그거는 훌륭한 음악 편곡자가 아니죠. 원곡의 분위기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편곡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같은 곡을 아주 다른 느낌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편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어로는 어레인지라고 합니다. 유로파님, 루타님 반갑습니다. 루타는 룰루랄라도 아니고 오랑우탄도 아니고 네, 루타님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 최고 화제작 부러진 화살의 정지영 제작 대국민 썰전 다큐 천안함 프로젝트 이것이 가처분 상영 가처분 신청 상영 불가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군 장교들이 했다 그러죠. 그 장교 중에서는 천안함의 함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그때 말하자면 그 정부 발표에 의하면 북한에 의해서 북한군에 의해서 당한 건데 그러니까 패전한 겁니다. 전투에서 진 거죠. 그러나 제대로 처벌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생태 같은 부하들 수십 명과 그리고 그 비싼 배까지 잃어버리고 말이죠. 뭐 음악을 좀 듣고 올까요? 오늘 혹시 새로 가입하신 분 계십니까? 아직은 없어요? 오늘은 제 시간에 아직 조합원으로 신규로 가입하신 분이 안 계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최근에 낸 음반이 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때만큼이나 비슷한 기분이죠. 40분이나 이러고 있는데 한 명도 가입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도대체 왜 그런지 음악을 들으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윤영주의 바보를 들을까요? 안재욱의 친구 듣습니다. 펑이요.
파업 장기화와 몰골들이라고 하는 그런 밴드가 있었죠. MBC에. MBC 파업 한창 했을 때 노조원들이 아주 오래되니까 문화행사 때마다 가수들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밴드를 결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업 장기화와 몰골들이었죠. 자, 싸구려 커피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저는 삼거리에서 만난 사람 1집에서 그 노래 참 좋아합니다. 매우 그 신중현 선생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이분이 장기하 씨가 원래 드럼 치던 사람이어서 그런 리듬에 대해서 딱딱 부러지는 그런 느낌. 드러머 출신 가수들이 바로 리듬을 잘 타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가입하신 분이 안 계시는군요. 네. 제가 최근에 낸 음반이 계속 죽을 쓰고 있다는 그런 제보 듣는 것만큼이나 괴롭습니다. 가입은요, 청주 동구님께서 구민TV 홈페이지 가면 조합원 가입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선생님, 전체 가입자 한 번만 알려주세요. 전체 가입자가요, 지금 17,548명입니다. 예. 17,548명. 네. 일단은, 목표는 항구가 아니라, 목표는 3만 명입니다. 일단, 금년 안에 3만 명이 돌파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네. 자, 왕차 싸가지님이 신청곡에 들었어요. 수한 55님, 병희님 오후 2시가 아주 좋아졌답니다. 반가운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텐트메이커님, 현대차 비정규 노조 철탑 농성 10개월 만에 내일 오후 1시에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정몽구. 정상적인 국가라면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잡아가야죠. 솔트피터님, 위슬님 고맙습니다. 분리수거님 고맙습니다. 김창완 씨, 이순재 씨 모두 서울대 엘리트주의가 강하다고요? 불쌍한 일이죠. 소라 푸른 소라를 라이브로 불러달라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자, 불러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네.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무쳐오니 갈라진 이 세상에 민중의 넋이 주인 되는 참 세상 자유 위하여 시퍼렇게 숨을 들어도 강물 저 가리라. 소라 소라 푸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장산 아래 내가 묵인 곳 살아서만 나리라. 소라 소라 푸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장산 아래 내가 묵인 곳 살아서만 나리라.
고요한 피에 물든 유채꽃이여 붉은 저녁 햇살에 돌리 지들어서도 살 흐르는 세월에 그 향이 더욱 진하리 반역의 세월이여 통곡의 세월이여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이여 소라 부르는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장산 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장산 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예. 소라 푸른 소라 그리고 잠들지 않은 남도를 같이 불렀습니다. 안치환 씨 작품이고요. 둘 다. 소라 푸른 소라는 안치환 씨가 감옥에 있는 선배를 그리워하면서 만든 곡이라고 하죠. 감옥에 갔다 온 선배는 좀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사람. 구민TV의 조합원 가입 방법 안내 방송이 없는 거 아시나요? 가입하시라는 안내는 많지만 가입하는 방법을 전하는 방송이 없네요. 한 달여 전에는 홈페이지에 오셔서 화면 어디를 누르라는 안내를 진행자가 하셨는데 가입 방법은 정식 광고로 반복해서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합원과 구민TV와의 접점은 가입 안내 방송입니다. 접점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라고 이상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바로 옆에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반영을 하실 겁니다. 소라 푸른 소라 잠들지 않는 남도. 굳이 이거를 하자면 소라 잠들지 않는 남도의 푸른 소라 이렇게 되겠네요. 미슬님, 수완55님 고맙습니다. 청주 동구님, 기타 동호회에서 이 노래를 같이 부르자고 하면 너무 서글픈 민중가요라서 마음이 가라앉아서 부르기 싫다고 합니다. 자, 좀 있으면 뉴스를 하는데요. 라디오 극작가이면서 또 PD이면서 시사평론가이면서 교수도 하면서 앉은 자리에서 짜장면을 3그릇 이상 먹을 수 있는 위대한 분이면서 뉴스까지 진행하는 우리 김용민 PD. 3시 뉴스 기대하겠습니다. 전 이따 오겠습니다.